결투, 명예와 자존심.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는 거의 언제나 전쟁 수준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는 거의 언제나 전쟁 수준이었다. 한국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할 역사적, 민족적 사명감을 선수들에게 강요했다. 1954년 일본과의 스위스 월드컵 예선전은 두 차례 모두 일본에서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입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승만은 선수들에게 일본에게 지면 현해탄에 빠져불라 고 호통을 쳤고 결국 동경에서 두 차례 경기 끝에 한국이 5대1과 2대2, 1승 1무로 티켓을 획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한일 정기전 직후 청와대로 선수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나는 내 재임시 축구만은 일본에 지는 모습을 보기 싫다 고 말했을 정도로 대일본전 승리를 강조했다. 1985년 멕시코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동경전 2대1 승리 직후 전두환 대통령과 김정남 감독과의 축전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일본을 이긴 나를 공일로 정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1993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대 일본전 패배 직후 모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내 58년 평생 이토록 치욕적인 날은 없었다. 차범근과 이회택을 다시 불러오라.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폭행함으로써 갚아진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을 죽임으로써 더럽혀진 이름을 씻었다. 결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였다. 결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르네상스 시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유럽에서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합법화된 결투룰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19세기까지 유효했다. 독일에서는 1969년이 되어서야 법으로 결투를 금지시켰다. 15세기쯤부터는 결투가 법적 분쟁을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주류를 이뤘다. 사소한 일이나 모욕적인 발언에 울컥 화가 치밀어 결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투 신청은 예의 없는 편지 또는 경멸조의 눈초리만으로도 이루어졌다. 절 지목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만으로도 결투를 신청하는데 충분했다. 요구를 받고 결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남성다움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급기야 1777년에는 신사를 자처하는 아일랜드의 귀족들이 모여 결투 규범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신사의 아내나 딸,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신사 자신에 대한 모욕보다 더 치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목숨을 건 결투로 명예를 지켜야 한다. 결투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인과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죽음을 맞았다. 17세기에는 스페인에서만 5,000명이 죽었다. 스페인을 찾는 사람들은 괜히 지역민의 명예를 건드려 무덤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프랑스에서는 결투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은 바라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당시 영국에서는 검을 쥐어보지 않은 남자는 신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결투의 대부분은 작은, 심지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명예 문제 때문이었다. 사실 명예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1678년 파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싸구려라고 경멸한 사람을 죽였다. 1702년 피렌체에서는 단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문인이 사촌의 목숨을 빼앗았다. 오를레안 공작 필립의 섭정기 프랑스에서는 근위대 장교 두 사람이 앙고라 고양이의 소유권을 놓고 틸르리 부두에서 결투를 벌였다. 1856년 베를린에서는 일곱 아이의 아버지이며 경찰총장이기도 했던 52세의 프리드리히 포닝켈데이조차도 결투에서 총을 맞고 숨을 거뒀다. 그를 이긴 장교는 프로이센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19세기 말에는 결투가 유행을 타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선 1879년부터 1889년까지 10년 동안 약 2759건의 결투가 기록되기도 했다.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 또한 결투에서 상대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도 괘씸한 의학 박사 비르쇼프에게 권총 결투를 신청했다. 그러나 비르쇼프는 책략을 써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갔다. 바람둥이 카사노바 역시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결투를 했지만 단 한 번의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국민적 시인으로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확립자인 푸슈킨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것도 이 결투 때문이었다. 1837년 1월 27일 그는 아내 나탈랴를 짝사랑하는 프랑스 망명귀족 단테스와의 결투로 부상하여 이후 38세의 나이에 죽었다. 폭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결투도 많았다. 비록 빗맞아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영국 수상 윌리엄 피트는 놀랍게도 1789년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회에서의 발언을 철회하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 때문이었다. 결투는 너무나 귀족다운 행동이었다. 신문기자들은 칼럼을, 의사들은 치료 과정을,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을 옹호하기 위해 결투를 했다. 반면 근대 미국에서의 결투는 유럽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대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투한다고 조롱받았다. 실제로 미국 남부의 인구 1만 5천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1000여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다. 명예가 발단이 되어 1860년대부터 두세 대 동안 마을 이웃들 간에 서로를 죽고 죽였던 이 수많은 폭력사건들은 법정으로 넘어간 일도 거의 없었다. 수많은 정치인들도 선거운동, 재산권 그리고 무엇보다 노예제도 때문에 결투를 했다. 어떤 19세기 샌프란시스코 편집인은 자기 문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꽂아 두기까지 했다. 기부금은 9시에서 4시까지 접수하며 결투 신청은 11시에서 12시까지만 받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젊은 시절 결투 신청에 휘말려 죽을 뻔했다. 링컨은 인디아나주에 살 때부터 시비를 가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평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종종 편지나 시의 형식을 빌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풍자하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쓴 편지를 일부러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떨어뜨려 놓기도 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만한 정치인이었던 제임스 시어스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의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실어 그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시어스는 크게 분노했고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시어스는 곧바로 말을 타고 링컨을 찾아가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결투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링컨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지인에게 검수를 배우면 목숨을 건 결투를 준비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결투가 벌어지기 바로 1분 전 제3자에 의해 결투가 저지되었다. 결투는 항상 명예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명예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다. 결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 자신을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이 겁쟁이거나 실패자라고, 경멸당하거나 수치스럽다고, 바보이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자기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총을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쪽을 택한다. 당시 어느 사회에서나 지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예의 유지는 모든 성인 남성의 1차적 과제가 되었다. 19세기 초 미국의 어머니도 이 대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다 죽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아들보다도 중요한 것이 명예였다. 총격전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달려들어 뺨을 때리며 외쳤다. 그만. 내 형처럼 남자답게 죽어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행위이다. 전통적인 그리스 사회에서 명예는 티메라고 불렀고,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에서는 채통을 차린다는 표현을 썼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샤라프라고 불렀고, 힌두인은 이차트라고 불렀다. 어느 경우에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전통적인 스페인 공동체에서 올라를 얻으려면 용감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아내에게 권위를 유지하여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론거리며 농담을 하거나 동침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자신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명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에 목숨을 건 결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불명예였다. 명예의 문제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성질 급하게 결투에 나서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강남 아파트가 폭등에 미칠 것 같다든가 패배자로 느껴지는 감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투란 우리가 사회에서 차지한 지위의 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정적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경제적 지위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위를 부정당할 때, 예를 들어 일에서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삶의 질에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패배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낮은 지위를 강요당할 때, 예를 들어 일에서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 명예문화의 구성원과 똑같이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